서울숲 트리마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성수동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홍보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주택 최대 참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주택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조합은 권리를 잃고 시공사가 인수해 일반 분양으로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패 요인을 조합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언론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장 큰 문제점이 조합원들의 욕심과 잘못된 대처였는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지주택의 특성은 아니었는지 실패 요인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주택으로 시작했지만 시행사가 부도나고 사업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는 등 우여곡절 끝에 부지를 되찾아오지만 어이없는 알박기와 시공사와의 추가 분담금 갈등 등의 지주택의 태생적 한계에 부딪혀 조합원들은 재산과 조합원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의 시작은 성수동 1가 556번지 일대 12,000여 평 규모의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로 이루어진 동네로 2004년 집주인들인 원주민이 주축이 된 지주택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칭은 성수 1지역주택조합이었고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으로 선정합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1층 566세대의 서울숲 두산 위브로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중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50층 사계동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치솟고 알박기는 더 견고해집니다. 사업 부지의 93%까지 확보되었지만 7%의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됩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른 PF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되고 채권자는 이 사업 부지를 공매로 넘깁니다. 이에 조합은 두산중공업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3,600억의 PF 대출을 받아 3,049억에 이 부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박기 땅까지 높은 금액에 확보하게 됩니다. 기나긴 6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착공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증가한 각종 비용으로 인해 기존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없으니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당연히 조합은 그럴 수 없다며 맞섰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은 총회를 열어 두산중공업의 시공사 선정을 해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초강수로 맞섭니다. 이에 두산은 PF 대출금 3,600억을 대신 상환해버립니다. 2012년 5월 두산은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고 사업부지 인수 절차를 마칩니다. 이로써 성수 1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조합을 배제한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지금의 트리마제를 일반 분양하게 되고 현재의 고급 고가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리마제의 과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해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사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집과 토지가 있는 원주민들이 재개발 형식으로 토지를 부담받고 분담금을 납입해 진행하는 형태에서도 알박기와 추가 분담금 등의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실패 요인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 추진위와 시행사입니다.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동일한 문제들로 실패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왔습니다. 조합장과 시행사의 비리 횡령 문제, 그리고 시행사와 조합 추진위가 한통속으로 이득을 취한 후 조합을 날려버리는 문제, 사업 부지에 땅을 미리 매입해놓고 알박기를 하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문제 등 일반적으로 지주택 10곳 중 8곳 이상이 이런 문제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는 듯 착공을 하지만 결국은 엄청난 추가 분담금으로 일반 분양보다 비싸게 진행해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과연 성수 1지주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사건입니다. 최근엔 법이 약간이나마 개정되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상태와 회계 부분을 살짝 파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터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악이 가능했을까요? 조합원 중에 지주택 전문가가 있다고 한들 조합 추진위와 시행사가 한 통속으로 움직이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원주민 등이 추진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주택은 처음부터 외부에서 기획하고 짜여져 있는 추진위와 시행사가 들어옵니다. 성수 1지주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 추진위와 시행사에 칼자루를 넘겨주는 게 지주택의 현실입니다. 눈뜨고 보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주택사업이 바로 지역주택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당시 조합원들을 인터뷰하거나 조합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수용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시공사와 분담금 조율에서 조합 측은 최초 분양가가 2억 5천이었지만 6억 5천까지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 이상을 제시해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현재 트리마지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그 당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을 다 주고 아파트를 받았다면 부자들이 되었을 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를 알기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납입했던 분담금은 시행사 부도로 날아간 상태에서 수억의 추가 분담금을 마련할 여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알박기입니다. 이곳은 당초 21층 높이에 5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한강 르네상스 사업 부지로 선정되어 50층 높이로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시공사와 서울시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처음엔 좋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금융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나중에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집가 상승이 엄청나던 지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서울 숲을 조성하고 인근 뚝섬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각한 여파로 성수동 일대가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시세 상승과 개발 기대감에 의한 알박기 금액의 정당성을 마련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 조합의 부지 매입가는 평당 600이었으나 이후 1800 이상까지 오르게 되고 알박기를 한 사람들은 평당 1억에서 2억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9년까지 조합의 토지 매입비는 3천억이었으나 2010년 4,100억으로 1년 사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트리마저 사태를 소개하며 오래된 지역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조합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둥, 조합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합원들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알지 못하거나 일부 지주택 관련 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주택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진행하는 곳보다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기 위해 진행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조합원의 분담금만 뽑아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